취임 2주년을 맞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요 성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남은 과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자가격리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여성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여성은 음식을 사기 위해 인근 식당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충남 시외버스 업체들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새벽부터 충남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5일 낮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여성의 직장인 아산의 영어학원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여성은 발열 증세로 천안 충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일에 이어 17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여성과 접촉한 남편과 자녀 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 아산의 영어학원을 방역 소독하고 임시 폐쇄했습니다. 여성과 접촉한 학원 관련자 2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생이 다니는 배방초와 모산중, 배방중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한 충남 시외버스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주요 시외버스 업체 5곳의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이들 업체의 올해 누적 매출액은 47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경영위기에 몰린 지역 운수업계를 돕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자가격리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여성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여성 A씨는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당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시작한 다음 날 저녁 8시쯤 음식을 사기 위해 인근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한 당진씨는 즉시 현장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직원은 음식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이탈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고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했는데요. 또 방역 기동반이 긴급 출동해 식당과 아파트 주변 일대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네,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실시가 됐을까요? 당진시는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23일 오전에 나온 결과는 음성 판정이었습니다. A씨는 배가 고파 식당을 방문했으며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진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당진시는 무단이탈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밴드와 전담 공무원을 통해 A씨를 밀착 관리하고 격리 해제 전날 한 번 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직 성장을 지원할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앞으로 정책 개발과 인재 양성, 창업과 판로 개척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양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낮은 경영 자립도 때문에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충남오감 매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오감 매출액은 1,400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비중이 3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보령에서 농산물 관계자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오감 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은 물론 온라인 업체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을 이끌어온 양승조 지사가 주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는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받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도 공약상에도 있지만 정말 220만 도민과 함께 이루어내는 정말 큰 쾌거였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쉬운 것은 실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한 전반기에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당초 계획대로 신안산선과 노선을 직접 연결해 홍성에서 서울까지 57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우리 강력하게 우리 의견을 개진했고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어떤 그 직결의 희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대체로 직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선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지사는 지난해 사업자의 포기로 실패한 경험을 딛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고 사업자 선정 등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진 비공개로 진행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굉장히 성숙되고 확실한 담보로 되지 않을까, 확실한 그 안면도 개발이 담보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전이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내부적으로만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환점을 맞은 민선 7기 충남도정.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해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안면도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가 2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후반기 원구성에 나섭니다. 유영배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면서 사상 처음 5대5 동수를 이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대결 구도를 예고해 남은 기간 물밑 접촉과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의장 선거입니다. 의장은 명예뿐만 아니라 부속실이 딸린 사무실, 관용 차량, 수행비서, 업무 추진비 등 많은 혜택과 더불어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협의 등 상당한 권한을 가져 다선 의원들은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자리입니다. 1회부터 7대를 보면 4대와 5대를 제외하고 관례적으로 재선 이상들이 전 후반기를 나눠 맡았습니다. 통합당은 당론으로 사선인 현 이승구 의장을 다시 미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두곤 같은 당 초선 의원 4명의 소신이 아니라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례를 강조하며 이선인 김만겸 부의장이 도전 의사를 밝혀 막판까지 두 정당 간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합당이 유리합니다. 이 의장과 김 부의장이 맞붙어 득표수가 같으면 관련 규정상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협상 카드로 쥐고 있습니다. 의장은 배정하지 않는 의회 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며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부속기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받건 이전과 달리 이들이 깐깐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황선봉 군수 핵심 사업 등에 차질을 빚는 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선 당장 집행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들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동안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교사들의 원격 수업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원격 교육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교사가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은 39%, 학부모는 33%를 기록했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의 긍정적 요인으로 자유로운 학습 시간과 다양한 콘텐츠 활용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원격 수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 정부의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이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메이지 유산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태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시기 시설 23곳에 대해 세계문화 등재를 신청했으며 유네스코는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안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정부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24일부터 충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4일 새벽 충남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전에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돼 25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대전지방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많게는 최대 30mm까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장마 기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충남권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예산군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에 걸리면 과수원 전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매몰 처리해야 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데 최근 충북과 전북 등에서 잇따라 발생해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농업기술센터는 확산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 농가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가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농산물 도매 유통에 온라인 거래 방식을 도입한 방식으로 중간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등 가격의 급등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양파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마늘 거래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까지 채소류와 과수 등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자연 산란장 조성에 나섭니다. 군은 이달 중순부터 소원면과 근흥면에 각각 가두리 시설과 사각 통발 시설을 설치하고 알을 품은 어미꽃게 700마리를 입식하며 산란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산란장 환경을 점차 개선할 계획입니다. 꽃게는 태안 지역 대표 수산물이지만 생산량이 2017년 1,100여 톤에서 지난해 700여 톤을 기록하는 등 계속 줄고 있어 자원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안군이 풍수해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한 달 동안으로 태안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52%가 지원되며 이번에 단체 가입을 하면 자부담의 10%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청양군이 23일 군청에서 홍콩 최대 규모 한국 농산물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홍콩의 직영 매장 26곳을 운영하며 한 해 매출 30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홍콩 수출액 목표를 1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천수만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와 서해수산연구소는 천수만 양식장을 찾아 예찰을 실시하고 어장관리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 질병 발생 허가에는 바로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품종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체육진흥협의회를 23일 도청에서 열었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 지사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충남도의 체육정책을 공유하고 체육단체 간 상생 발전을 모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무산 이후 대책, 코로나19 관련 체육대회 개최 방향,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등 4개 저수지에 동작에 20만 9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무분별한 포획과 외래어종 습격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됐는데요. 동작에는 전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5cm 이상의 치어로 예산군은 다양한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과 홍성, 청양이 21도, 예산 22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이 23도, 태안, 홍성, 예산과 청양은 24도, 서산 25도로 평년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차도 내부만 정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땐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가 내리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비 덕에 더위는 한풀 꺾여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시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도 1m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